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선 관세는 무엇이냐? 영어로 tariff라고 하는데요.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호하고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이미 2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돼 있었다가 한 달여 미룬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트루도가 미국의 보복 관세로 바로 맞대응하겠다고 3월 4일 화요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오후에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의 새롭게 시행된 관세를 비판한 후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도 주지사에게 Governor Trudeau라고 계속 그러는데요.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가 즉시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며, 총리가 미국에 합병될 경우 캐나다의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또 한 번 비꼬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요일 자정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해당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했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화요일 연설에서 캐나다 정부가 자국민과 캐나다 기업을 보호하고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경고하면서도 미국 시민들에게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며 우리는 북미 지역의 더 큰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의 관세 계획을 가장 어리석은 관세 시행이라며 미국의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근 기고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말 총성 없는 관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캐나다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식료품, 기계류, 차량, 생활용품 등 필수 품목을 포함해 전체 수입의 약 5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관세 부과 시 이런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 중앙은행이죠. 뱅크 오브 캐나다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 2% 인상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오던 가운데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코샤뱅크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인해 최대 3%의 금리 인상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모르게지 금리를 다시 6%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운영 자금이나 투자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성장 둔화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상 최고의 수준의 가계 부채를 짊어진 캐나다 가계에서는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르게지 그 당시 전 세계 은행들이 부실 대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캐나다 은행들은 비교적 견고함을 유지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세,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이라는 복합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높은 집값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은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더 작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매도자들은 가격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관망세로 돌아서며 신규 분양 개발 사업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캐나다 부동산 협회 크리아라고 하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거래량이 전년 대비 19% 이미 감소했었고, 일부 주요 시장, 토론토, 밴쿠버 같은 데서는 2022년 최고점 대비 가격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관세라는 악재가 더해진다면 회복세는 좀 더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 시장 역시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할 수 있고, 이는 공급 감소와 함께 건설업 일자리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재정 등 다양한 분야로 여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3월 9일이죠. 3월 9일 날 캐나다 총리가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유력한 후보자인 마크 카니 후보는 완전 경제통으로서 예전 서프라임 사태 때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캐나다 경제를 비교적 잘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거기에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인이 아닌 캐나다 출신의 마크 카니를 영국 중앙은행 수장으로 스카우트했을 정도로 아주 유능한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마크 카니가 새로운 캐나다 총리로 선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마크 카니가 선출이 된다면 가장 먼저 트럼프와 이 관세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3월 9일 바로 며칠 후죠. 3월 12일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발표도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좋게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